안녕하세요.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TV 추지인입니다. 한 작가의 그림만으로 전시할 때 개인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갤러리 카페와 갤러리 그리고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청담동에 있는 미엘에서 전시를 한 후 미엘에서도 좋아해 주시고 저도 좋았어서 전시 후에 올해 전시도 잡았었는데요. 2년 연속하니까 사장님을 아냐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큐레이터님이 그림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분위기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것 같고요. 갤러리 카페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던 초반부터 갤러리로도 운영했던 미엘은 제가 아는 것만도 10년 넘게 전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는 작가님들도 좋다고 거긴 할 수 있으면 꼭 하라고 하던데요. 저도 하고 보니 좋아서 작가님 2분 추천했고요. 추천해도 물론 그림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평균적으로 1년에 2번씩 한 번은 갤러리에서 한 번은 갤러리 카페 등 열린 공간에서 전시를 해왔습니다. 작가들도 전시를 잡아놓으면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도 있어서요.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 전시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시를 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그림을 보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구상도 하게 되고요. 작업만 하면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가 하면 개인전에서는 그림이 달라지는 것도 보여야 하니까 작업량이 늘게 됩니다. 또 평론가님이나 다른 분들이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시고요. 비유하자면 논문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요. 청담 미엘은 저도 예전부터 자주 찾던 곳이라 10년 전 여기서 전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곳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습니다. 한 달 동안 전시하면 따로 손님을 초대하지 않아도 갤러리보다 평균 10배에서 50배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간도 평균 한 달. 코로나에도 이곳은 북적여서 놀라울 정도인데 전시 기간이 연장돼서 8월 16일까지 40일간 전시합니다. 따로 초대하지 않았던 친구나 학생들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손님이 계셔서 나가면 우연히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는 곳. 지인만큼 셀럽들도 자주 찾는 장소라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다만 격식을 따지는 분들은 카페에서 전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림이 주가 아니라 커피 마시러 온 공간에서 무슨 전시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는 컬렉터 친구는 청담 미엘은 고급 카페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 이미지도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다고 그림도 알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트페어보다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갤러리는 초대 개인전이 아니면 보통 일주일에 150만원에서 700만원 혹은 1000만원 정도까지 대관료가 있는데요. 신진 작가를 갤러리에서 초대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전시를 해야 하는 신진 작가들에게 갤러리 카페는 어쩌면 열려있는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일을 보러 온 손님들이라 그림을 만지다가 액자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큐레이터가 계속 상주하고 있지 않고 그림이 주인공이 되는 공간은 아니니까요. 동덕아트센터에서 일주일간 하는 춘추의 정기전에 전시되는 그림과 16일부터 일요일까지 삼성역 쪽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는 핑크 아트페어 준비하고 있는 그림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 이 그림 전시하는 소식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인식 100주년 기념전입니다. 미움에서 했던 양희규전과 박서보전도 인상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찾았던 전시인데요. 한 작가의 전시로 미술관에서의 전시를 생각했을 때 저는 곽인식 전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재료의 연구를 하고 있어서도 저와 결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물이라는 주제를 치열하게 탐구하며 한국 추상미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곽인식은
해외에서 활동을 주로 했기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못했는데요. 작년 순회전을 통해 작가가 떠난 후 곽인식 작가의 생애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작년 전시는 뜻깊었습니다. 곽인식 작가님은 1919년생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는 게 반성도 됐었는데 역시 해외가 활동의 주 무대였다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고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20년을 요약한 첫 번째 섹션은 1940년 화단에 데뷔할 때의 모던걸 등을 보면 크게 그만의 개성이 드러나진 않지만 아카데믹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당시의 유행도 따라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성공한 화가들의 비법을 분석하면서 정리한 대로 곽인식 작가님 역시 초반에는 힘들었고 미술 선생님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조영아트 서울에서 관람객이었던 미대생이 제 그림 사진을 찍으면서 재료기법 연구 시간에 이렇게 그리면 교수님이 좋아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나가는데 곽인식을 참고해보라고 말해주면서도 곽인식전이 떠올랐습니다. 곽인식은 초현실주의풍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본에 있었기에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아내와 형을 잃고 2차 대전 패전 직후 일본 사회의 정서를 반영하며 훼손된 신체와 신체의 변형에 주목했습니다. 1956년경에 접어들며 훼손된 신체 중에서도 눈알에 집중해 그리다가 정형화된 사물을 그리는 것, 구상화를 넘어서 형태를 뭉개고 마띠에를, 질감에만 전념하는 앵포르멜로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세계적으로 2차 대전 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활동하는 공간에 따라 그림도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작업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보게 되는 전시였는데요. 작품의 보존이 잘 안 돼서 파손됐기 때문에 전시를 앞두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복원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전시라고 합니다. 신진 작가들은 작업실을 구하기가 힘들고 원로 작가들은 수장고 고민을 한다는 이범헌 예총 회장님과의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예총 회장님은 수장고에 갈 그림 각 지역 공공기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하셨는데요. 작품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대중 속으로 파고들면 가능할 이야기일 듯합니다. 이 역시 신진 작가가 갤러리 카페를 찾아 전시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미술관에 있어야 할 그림이 공공기관에서 전시한다면 미술관 전시만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아이디어이지만 수장고를 고민하는 유족들은 반길 수도 있겠죠. 현재 제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자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즐길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 분야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보수적인 데가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따르면서 변할 것은 변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격식만 따지다가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며 신진 작가는 굶으면서 그리다가 포기하게 되고 원로 작가들의 그림은 보존이 안 돼서 없어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다음은 보통 작가들이 개인전을 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한 박재경 작가의 최근 개인전입니다. 갤러리도 국제, 현대, 가나 갤러리를 주로 찾고 인사동에서도 그렇게 꼭 가는 주요 갤러리들이 있는데요. 이지 갤러리도 인사동 메인길 갤러리로 박재경 작가는 탐탐에서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는 갤러리탐에서 후원해서 2개 층으로 일주일간 개인전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작가를 홍보하기 위한 엽서 등을 만드는 것까지 드는 기본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개인전을 기업에서 후원해 주셨다니 참 고맙습니다. 작가가 그 비용을 쓴다는 건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후원하다가도 몇 년 못 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미술을 전공하려면 드는 비용이 있기에 중상층의 집안이라도 대학까지는 지원을 해도 석사 이후에는 매년 1,000만 원씩 개인전을 후원한다고 가정하면 자녀를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지원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고 동창 중에는 변호사를 하다가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다가 승무원도 하고 경찰이 된 친구도 있던데요.
물론 미대를 졸업했고요. 공부를 못해서 그림을 전공한 건 아니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하기도 했던 아트놈 작가의 인터뷰 중 작가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항상 그림에 목마르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갤러리 탐에서는 매년 신진 작가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전시 효과가 좋을 법한 3탐 매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카페에서의 전시를 넘어 전시를 했던 작가들을 모아 갤러리에서 단체전을 하기도 했고 올해에는 박재경 작가님의 개인전을 기획했습니다. 작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달 전부터 회의를 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시를 준비했던 것에 대해 재경 작가님이 설명해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꼼꼼하게 도면에 들어갈 그림을 배치해보고 작품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시되는 방향을 고민하며 매달 회의를 하고 전시 리플렛 대신 영상으로 만들어 1층에 모니터를 두는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2인전을 같이 하기도 했던 재경 작가님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전시를 앞두고 3D 펜 작업에 집중했었고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갤러리 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조명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박재경 작가님은 그동안 안 썼던 레드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 레드 물감을 회사별로 다 사와서 작은 그림부터 실험적으로 색을 내봤다고 하고요. 이번 전시는 레드와 화이트가 신작으로 영상작가와 컬래버레이션을 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갤러리탐 대표님은 박재경 작가님의 이번 전시는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책으로 만들 예정이고 영상으로도 기록해 두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미술관 갤러리 카페에서의 전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핑크아트 페어와 춘추의 전시 소식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미 아트지인TV 구독하신 분들은 영상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